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드실 겁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마지막 말 기억하십니까? 너 같은 거지 집안 여자가 감히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고?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날 저는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쫓겨났습니다. 비 내리는 밤 캐리어 하나 들고 문 밖으로 나서던 그 순간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5년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죠. 그리고 그 병원에서 병원장님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태양그룹 회장님 따님 맞으신가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알고 보니 재벌가에 숨겨진 상속녀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지금은 36살이고요. 5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서울의 한 교회 앞에 놓여있던 갓난아기. 그게 바로 저였어요. 다행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부부가 저를 입양해 주셨죠. 양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서연아, 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받은 선물이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대학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졸업했고요. 졸업 후에는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어요.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책을 좋아하던 저에게는 천직 같은 일이었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제 남편, 아니, 전 남편인 강민우였어요. 우리가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였죠. 그날 유난히 피곤했던 저는 지하철에서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저기, 죄송한데요, 가방이 열려 있어요. 눈을 떠보니 제 나이 또래의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낀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가방을 가리켰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황급히 가방을 닫으며 인사를 건넸죠. 지갑이 보여서요. 요즘 같은 세상에 조심하셔야죠.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게 우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같은 시간대 지하철에서 자주 마주쳤어요. 매번 가볍게 인사를 나누다가 어느 날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매번 뵙는 것 같은데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죠. 민우 씨는 중견 건설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어요. 대화를 나눌수록 그는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참 긍정적이시네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아요. 그래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평범한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데이트를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민우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정말요? 응. 너 같은 사람이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부모님께도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기대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꿈.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죠. 그 꿈이 얼마나 빨리 산산조각 날지.
좋아요, 오빠. 저도 오빠 부모님 뵙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했던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면 사랑에 눈이 멀었던 걸까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끔찍한 시련들을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어머니, 시댁에 뭘 가져가면 좋을까요? 서연아, 너무 부담 가지지 마. 내가 좋은 아이라는 걸 보여드리면 돼. 양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어요. 민우 씨가 예약한 곳이었죠. 오늘 긴장하지 마. 우리 부모님 괜찮으신 분들이야. 민우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될 분은 고급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옆에 앉은 시아버지 역시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우 어머니, 아버지이십니다. 민우 씨가 소개했지만 그분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앉으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옷은 어디 건가요? 아, 이건 동대문에서 샀어요. 단정해 보이는 걸로 골랐습니다. 그렇군요. 시어머니의 눈빛에 실망이 스쳤어요. 양어머니가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저희 서연이가 평소에 검소하게 살아서요. 허허, 검소한 게 아니라 형편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의 말에 자리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민우 씨가 당황해서 제지했지만 시어머니는 개의치 않으셨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왜 그래? 우리 민우가 시골 슈퍼 딸하고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니?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양어머니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사모님, 저희가 가진 건 적지만 서연이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정성은 무슨 입양아 주제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것도 버려진 아이를 주워다 키웠다면서요? 친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우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는 몰라. 결혼이 뭔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야. 그런데 친부모도 모르는 애를 우리 집으로 들인다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됐어. 더 이상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민우야, 이 결혼은 안 돼. 아버지, 너희 어머니 말씀이 맞다. 우리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집안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피하겠습니다. 서연아, 민우 씨가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나의 오빠,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레스토랑을 뛰쳐나왔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뒤에서 양어머니가 서연아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입양하라는 게 죄인가요? 친부모를 모른다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저는 양부모님께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한강 다리 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우 씨였습니다. 서연아, 어디야? 나 지금 찾으러 갈게. 위치 좀 보내줘.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부모님이 그러실 줄 몰랐어. 내가 다 잘못했어. 민우 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무슨 소리야? 전혀 괜찮지 않아. 내가 바로잡을게. 어떻게요? 부모님이 반대하시는데. 설득할 거야.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전화기 너머로 민우 씨의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오빠, 나 지금 집에 갈게요.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예요. 서연아, 이따가 통화해요.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양부모님은 두 분 다 울고 계셨어요. 서연아, 우리가 미안하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우리가 너를 더 잘 키웠어야 했는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아버지,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두 분을 꼭 안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서연아, 시댁에서 뭐라고 하든 저는 아버지 어머니 딸인 게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세 식구가 모여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민우 씨를 포기하지 않기로. 사랑하니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상견례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 씨는 매일 부모님을 설득했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아.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민우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만나러 왔어요. 서연아,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에요? 부모님이 조건을 제시하셨어. 조건이요? 민우 씨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말라고 하셔. 그리고 혼인신고만 조용히 하래. 왜요? 부모님, 친구분들, 친척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으시대. 창피하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신혼집은 우리가 알아서 구하래. 지원은 못 해주신대. 결혼식도 없이, 축복도 없이, 지원도 없이. 그저 혼인신고 한 장으로 부부가 되라는 거였죠.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서연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 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 민우 씨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원하면 우리끼리라도 작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어. 부모님 안 모시고.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양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서연아, 내가 행복하면 우리는 상관없어.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까? 전 괜찮아요. 오빠와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한다. 결국 저희는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구청에서 두 사람만 조용히.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게 정말 결혼이 맞나 싶었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화려한 결혼식도, 웨딩드레스도, 축복의 박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종이 한 장에 도장만 꾹 찍었을 뿐. 서연아, 미안해. 꼭 나중에 보상해 줄게. 민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오빠, 괜찮아요. 우리 행복하게 살면 돼요.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민우 씨 월급으로는 이게 최선이었어요. 시댁에서 지원은커녕 축의금 한 푼 없었으니까요. 신혼집 살림을 장만하는 것도 빠듯했습니다. 중고 가구를 사고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샀어요. 오빠, 우리 집이에요. 그래, 비좁지만 우리 보금자리야. 그렇게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둘이서 밥을 해 먹고 TV를 보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민우야, 내 아버지 생신인데 왜 집에 안 오니? 어머니, 서연이랑 같이 갈게요. 그 애는 오지 마. 너 혼자 와.
어머니, 서연이도 며느리인데요. 며느리? 웃기지 마. 우리 집에서 결혼식도 안 올린 애가 무슨 며느리야. 전화를 끊고 민우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어머니가 아직 괜찮아요. 저는 혼자 있을게요. 그럴 순 없지. 우리 같이 갈 거야. 오빠, 괜히 부모님께 미운 털 더 박히지 마요. 오빤 다녀오세요. 결국 민우 씨는 혼자 시댁에 다녀왔어요. 그날 이후로 명절도 제사도 가족 모임도 저는 배제되었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민우 씨의 가족 사진 어디에도 제 자리는 없었어요. 언제쯤 어머니 마음이 풀리실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시간이 약이야. 하지만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서연아. 민우 씨는 너무 기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드디어 우리만의 가족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겠다. 이제 손주를 보시는데 마음이 풀리실 거야. 민우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뭐? 임신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어머니, 기쁜 소식 아니에요? 기쁘긴 무슨, 돈도 없는 주제에 애는 무슨 애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장 집에 와. 얘기할 게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연아, 나 잠깐 다녀올게. 저도 같이 갈게요. 아니야, 너는 집에 있어. 내가 잘 말씀드리고 올게. 민우 씨가 시댁에 다녀온 것은 3시간 후였습니다. 돌아온 그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오빠, 무슨 일 있었어요? 서연아. 민우 씨는 저를 안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애를 지우래. 뭐라고요? 지금 형편에 애를 키울 수 없다고. 일단 지우고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낳으래.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할머니가 손주를 지우라고 할 수 있죠? 오빠, 우리 아기인데. 나도 알아. 절대 안 그럴 거야. 우리 아기 지킬 거야. 민우 씨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시댁의 핍박은 더 심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해서 민우 씨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 여자랑 헤어지고 제대로 된 집안 여자 만나. 애를 낳으면 너희 인생 끝난다. 우리 집안 망신시킬 거야. 민우 씨는 점점 지쳐갔어요.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왔습니다. 임신 3개월째였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출판사를 휴직했어요. 민우 씨 월급만으로는 빠듯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해. 괜찮아요. 이것도 다 지나가겠죠. 하지만 입덧은 점점 심해졌어요. 물만 마셔도 토했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오빠, 병원비가 부담돼요. 조금만 참을게요. 안 돼. 아기한테 안 좋아. 결국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입원을 권했어요. 탈수 증상이 심하세요. 영양제 맞으면서 관리하셔야 해요.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일주일 정도요. 민우 씨와 저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입원비가 만만치 않을 게 분명했습니다. 선생님, 통원 치료는 안 될까요? 가능하긴 한데 매일 오셔야 해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매일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는 출근 전에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퇴근 후에 데리러 왔어요. 오빠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약해서. 무슨 소리야. 우리 아기 엄마인데 당연한 거지. 하지만 민우 씨도 힘들어 보였어요. 직장 생활과 병간호를 병행하느라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열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당황한 저는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시어머니는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곳에서 사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형편이. 됐어. 민우 어디 있어? 회사에 있어요. 전화 드릴까요? 필요 없어.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얼굴이 왜 그래? 초췌하기는. 입덧이 심해서요. 입덧? 나도 임신했을 때 입덧 심했어. 그래도 일 다 하면서 견뎠지. 비교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애는 지우지 않았나 보네. 네. 저희 아기예요. 너희 아기? 웃기지 마. 그 애 키울 돈이나 있어? 오빠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저도 곧 복직할 거고요. 복직? 이 몰골로? 회사에서도 짐덩이 취급받을 텐데.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왜긴 뭐가 왜야? 내가 우리 민우 인생을 망치고 있잖아. 망친다니요? 그래. 민우는 원래 괜찮은 애였어. 그런데 너 만나고 나서부터 달라졌어. 저는 민우 씨를 사랑해요.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 사랑?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사랑이라고?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1,000만 원 있어. 이게 무슨? 그 돈 가지고 조용히 사라져. 민우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충격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돈을 주고 떠나라니요. 어머니,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왜? 돈이 적어? 그럼 얼마면 되는데?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오빠를 사랑하고 이 아이는 저희 아기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목소리는 높이네. 주제도 모르고. 주제요? 저도 사람이에요. 당신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곧 아이 엄마가 될 사람이에요. 아이 엄마? 너 같은 게 무슨 엄마야? 친부모도 모르는 주제에 어떻게 애를 키워?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자꾸 그걸 들먹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어요.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그 애 지우고 민우한테서 떠나? 안 그러면 어쩌실 건데요? 후회할 거야. 내가 가만 안 둬. 시어머니는 그렇게 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저는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왜 이래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날 저녁 민우 씨가 퇴근했을 때 저는 울고 있었어요. 서연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다녀가셨어요. 뭐? 어머니가? 저는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민우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야. 내가 어머니를 설득 못해서. 민우 씨는 당장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한테 왜 그러신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긴 뭐가 왜야. 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내가 직접 나선 거지. 어머니, 서연이는 제 아내예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어머니 손주고요. 손주? 그런 건 인정 못해. 어머니, 민우야,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그 여자 버려. 안 그러면 너도 우리 가족 아니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우 씨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젠장, 오빠, 서연아,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우리 가족 지켜줄게. 하지만 그날 이후 민우 씨는 더욱 지쳐갔습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시아버지가 민우 씨 회사 사장님과 아는 사이였던 겁니다. 어느 날 민우 씨가 퇴근하고 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사장님한테 불려갔어. 우리 아버지가 전화하셨대.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요? 나한테 가정 문제가 있어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대. 그게 무슨... 아버지가 사장님한테 압력을 넣으신 거야. 나보고 서연이랑 헤어지라고. 이제는 민우 씨의 직장까지 위협하는 거였어요. 오빠, 내가 떠날게요. 무슨 소리야? 오빠 인생을 망칠 순 없어요. 나 때문에 오빠가 회사에서. 절대 안 돼. 우리 아기 어떻게 하고. 민우 씨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제발. 임신 5개월이 되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입덧도 조금 나아지고 태동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여기 만져봐요. 아기가 움직여요. 정말? 우와. 민우 씨는 제 배에 손을 대고 신기해했어요.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 응. 오빠 닮았으면 좋겠다. 나는 서연이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웃으며 행복을 느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곧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민우 씨가 늦게 퇴근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오빠,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요? 누가 때렸어요? 민우 씨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어. 시아버지님을요?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 그리고 민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때리셨어. 정신 차리라고. 세상에. 그리고 말씀하셨어. 이번 주말까지 결정 안 하면 회사에서 잘릴 거래. 오빠, 서연아, 나 어떻게 해야 해? 나 정말 모르겠어. 민우 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부모와 사랑 사이에서 짓눌려 있었어요. 오빠, 울지 마요. 우리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무슨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부모님 2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밀고 들어왔어요. 민우 어디 있어? 회사에. 토요일인데 급한 일이 있다고. 거짓말이었어요. 민우 씨는 제가 보낸 겁니다.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거짓말하지 마. 전화도 안 받더니. 시어머니는 제 앞에 섰습니다. 좋아. 민우 없으면 너한테 직접 얘기하지. 무슨 말씀을? 짐 싸. 당장 나가. 네. 못 알아들었어? 짐 싸서 나가라고. 어머니, 저는 이 집 사람이에요. 민우 씨 아내고. 아내? 웃기지 마. 우리가 인정한 적 없어.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박서연 씨,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소? 하지만 당신 때문에 민우가 망가지고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 없어. 당장 나가. 저는 안 나가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내 집? 전세금도 민우가 낸 집이 내 집이야? 시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놔주세요. 안 나가? 그럼 내가 쫓아내지. 시어머니는 제 옷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옷들을 마구 끄집어내서 바닥에 던졌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닥쳐. 너는 입 닥치고 있어. 저는 배를 보호하려고 웅크렸어요. 시아버지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팔짱을 끼고 지켜볼 뿐이었어요. 여기 캐리어 있네. 이거에 싸. 시어머니가 캐리어를 던졌습니다. 싫어요. 저 안 나가요. 안 나가?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아파요. 놔주세요. 나가. 당장 나가라고.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민우 씨가 뛰어들어왔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우 씨가 시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오빠.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임신한 사람한테. 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내가 이러는 거잖아. 정신 못 차리는 건 어머니예요. 어떻게 임산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임산부? 그런 것도 임산부야? 시어머니의 말에 민우 씨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어머니, 다시는 서연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네. 저는 서연이 편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시아버지가 나섰습니다. 민우야, 내가 정말 우리를 버리겠다는 거냐? 아버지, 저를 버리신 건 아버지예요. 뭐라고? 서연이를 인정 안 하시는 건 저를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제 선택을, 제 사랑을 무시하시는 거라고요. 너. 시아버지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부로 너는 우리 아들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우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다시는 우리 집 문 앞에도 얼씬거리지 마라. 시부모님은 그렇게 화를 내며 나가셨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민우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 씨가 울었어요. 30살 넘은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부모님과 의절한 후 민우 씨는 변했습니다. 더 조용해졌고 웃음도 줄었어요. 오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민우 씨를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오빠를 부모님과 갈라놓았구나.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임신 8개월이 되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와서 걷기도 힘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우 씨가 퇴근하는데 얼굴이 이상했어요. 무슨 일 있어요?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받았어. 뭐라고요? 이번 달 말로 퇴사하래. 그게 무슨, 오빠가 뭘 잘못했다고. 구조조정이래. 근데 민우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만 잘렸어. 같은 팀 다른 사람들은 다 남았는데 설마 시아버지가. 확실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시아버지의 복수였던 거예요. 아들이 말을 안 듣으니까 직장에서 쫓아낸 거죠. 오빠 어떡해. 괜찮아. 다른 회사 알아볼게. 나 스펙 괜찮잖아.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면접 연락조차 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분명 내 경력이면 면접은 볼 텐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 씨는 실업급여로 생활했지만 저축은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병원비, 생활비, 전세 대출 이자. 하나하나가 부담이었습니다. 오빠, 내가 출산 후에 바로 일하면 돼요. 무슨 소리야?
출산 후에는 쉬어야지. 하지만 돈이. 내가 뭐라도 할게. 알바라도. 민우 씨는 결국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니던 사람이 편의점에서 일하게 된 거죠. 오빠 미안해요. 다나 때문에. 서연아, 그런 말 하지 마. 이것도 다 지나갈 거야. 하지만 민우 씨의 눈빛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임신 9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출산 준비를 해야 했지만 돈이 없었어요. 아기 옷도 침대도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빠, 중고로 살까요? 그래야 할 것 같아. 중고 사이트를 뒤지며 하나씩 샀어요. 새 것을 사줄 수 없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양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서연아, 우리가 조금 도와줄게. 어머니, 됐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우리 손주인데. 돈 조금 보낼게. 어머니, 양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병원비를 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시부모님은 손주를 버렸는데 친부모도 아닌 양부모님이 도와주시다니. 혈연이 뭐길래. 사랑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산부인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모님, 병원비 미납액이 있으세요? 네, 제가 다 냈는데요. 출산 전 마지막 검사비하고 예치금이 아직이세요. 얼마인데요?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통장에는 50만 원밖에 없었어요. 오빠 어떻게?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게. 민우 씨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사정이 어렵다며 거절했어요. 마지막으로 민우 씨는 시댁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누구야? 저예요, 민우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 서연이가 곧 출산인데 병원비가 부족해서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머니, 제발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내가 우리랑 연 끊었잖아. 이제 와서 돈 달라고? 어머니, 그 여자 때문에 이 꼴 된 거 아니야. 자업자득이야. 어머니, 손주인데요. 어머니, 손주예요. 내 손주는 없어. 전화하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우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어떡하지? 그날 밤 민우 씨는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무직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곳은 없었어요. 결국 고금리 대부업체에 손을 댔습니다. 오빠, 그러지 마요. 이자가 너무 높아요. 어쩔 수 없어. 출산은 기다려주지 않아. 그렇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어요. 이자가 월 5%나 되는 고리대금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 이틀 전이었어요. 저는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산모님, 진통이 시작됐어요. 입원하셔야 해요. 지금이요? 네, 곧 출산하실 것 같아요. 민우 씨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나 병원이야. 진통 시작됐대. 지금 갈게. 기다려. 민우 씨는 편의점 알바를 빼먹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응. 아파. 진통이 점점 심해졌어요. 분만실로 들어가기 전 민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고생 많아. 우리 힘내자. 오빠, 사랑해. 우리 꼭 행복하자. 응,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출산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몇 시간을 진통하다가 드디어 으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딸, 저는 딸을 낳았어요. 간호사님이 아기를 제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귀여운 얼굴, 제 손가락을 꼭 쥐는 작은 손.
안녕. 엄마야.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을 때 민우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 우리 딸이에요. 우리 딸. 민우 씨는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예쁘다. 서연이 닮았어. 오빠도 닮았는걸요. 우리는 아기 이름을 지었어요. 민서야. 내 이름은 민서야. 강민서. 우리의 소중한 딸. 하지만 기쁨도 잠시. 퇴원 날 병원에서 추가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제왕절개가 아니라 자연분만이라 비용이 좀 더 나왔어요. 얼마인데요? 80만 원 추가입니다. 또 돈. 민우 씨는 휴대폰으로 급하게 대출을 알아봤어요. 결국 또 고금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왔을 때 우리는 완전히 빈털털이었어요. 통장 잔고 10만 원. 그리고 산더미 같은 빚. 오빠, 우리 어떻게 살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민우 씨는 머리를 싸맸습니다. 그때 민서가 울기 시작했어요. 으앙, 으앙. 배고픈가 보다. 내가 수유할게. 저는 민서를 안고 젖을 물렸어요. 민서는 열심히 빨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포기하면 안 돼. 이 아이 엄마니까. 산후조리는 엉망이었습니다. 조리원은 꿈도 못 꿨어요. 집에서 민우 씨가 저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도 알바 때문에 밤에는 없었어요. 저는 혼자 아기를 돌보며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유, 기저귀 갈기, 재우기. 3시간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몸은 회복되지 않았고 산후 우울증이 왔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혼자 울면서 아기를 돌봤어요. 민우 씨도 지쳐갔습니다. 낮에는 구직 활동, 밤에는 알바. 거의 잠을 못 자는 생활이었죠. 오빠,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하지만 한계가 왔습니다. 어느 날 민우 씨가 편의점에서 쓰러졌어요. 과로와 수면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오빠, 병원에서 일주일 쉬라고 했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일을 안 하면 당장 생활비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전세 계약 만료 통보가 왔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하대. 다음 달까지 나가달래. 어디로 가요? 모르겠어. 전세금을 돌려받아도 빚을 갚으면 남는 게 없었어요. 새로운 집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민우 씨가 무너졌어요. 오빠 잘못 아니에요. 내 잘못이야. 나 때문에 너랑 민서가 고생하는 거야. 그 순간 민우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왜 전화를? 민우 씨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는 말했어요. 받아요, 오빠.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야, 들었다. 집에서 쫓겨난다며?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다 안다. 너희가 얼마나 개고생하는지. 그래서 말인데 집으로 와라. 네. 조건이 있어. 그 여자는 빼고 너만 와. 아기도 데리고.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서연이는 집에 못 들어와. 대신 너랑 민서는 받아줄게. 어머니, 생각해봐. 너 혼자서는 아기 못 키워. 우리가 도와줄게. 서연이 없이 어떻게 애를 키워요? 이혼해. 이혼하고 애는 내가 키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우 씨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오빠. 서연아, 걱정하지 마. 나 절대 안 그럴 거야. 하지만 그날 밤
민우 씨는 잠을 못 이뤘어요. 창밖을 보며 밤새 고민했습니다. 저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빠가 나를 버리려나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 민우 씨가 말했어요.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나 정말 미안한데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일단 민서를 어머니한테 맡기는 게 어떨까? 뭐라고? 우리 둘 다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잖아. 그런데 민서를 맡길 데가 없어. 어린이집은 돈이 없어. 어린이집도 돈이야. 그럼 양어머니한테. 서연이 부모님도 힘드시잖아. 건강도 안 좋으시고. 민우 씨는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어머니한테 민서를 맡기고 우리는 돈을 모으자. 그럼 나는? 너도 같이 가면 안 된대. 어머니가. 그럼 나는 혼자 살라는 거야? 아니야. 우리는 따로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살고 주말에 민서 보러 가는 거야. 조금만 참자. 1년만. 돈 모아서 다시 시작하자. 민우 씨의 제안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내 아이를 시어머니한테 맡기다니. 나를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한테. 싫어. 서연아. 싫다고. 우리 애를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다른 방법이 없어. 민우 씨가 소리쳤어요. 우리한테 돈이 없잖아. 집도 없고 어떻게 애를 키워. 그래도 그렇지. 차라리 내가 애 보면서 오빠가 일하면 되잖아. 그럼 언제 돈을 모아? 내 혼자 벌어서 언제?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앙. 봐, 애 울잖아. 민우 씨가 민서를 안았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아빠가 무능해서. 민우 씨도 울었어요. 결국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시댁에 민서를 맡기기로. 그것도 아주 잠깐 저희가 상황을 정리할 때까지만. 시댁에 연락했어요. 어머니, 민서를 잠깐만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한 달만요. 그래, 데려와. 근데 너는 오지 마. 민우하고 민서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서를 보낼 날이 왔어요. 짐을 싸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엄마 미안해. 아기 옷을 개면서 분유를 챙기면서 계속 울었어요. 한 달만 참아야 해.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민우 씨가 민서를 안고 나갔습니다. 저는 문 앞까지만 배웅했어요. 시댁 차가 와 있었고 기사님이 민우 씨와 민서를 태워갔습니다. 민서야, 엄마 사랑해.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품에 있어야 할 아기가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민우 씨는 시댁에서 며칠 머물다 온다고 했어요. 민서가 적응할 때까지. 텅 빈 집. 아기 울음소리도 분유 타는 소리도 없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민서 옷을 꺼내서 냄새를 맡았어요. 민서야, 보고 싶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아, 민서는 잘 지내. 어머니가 잘 돌봐주셔. 그래, 다행이다. 너는 괜찮아? 응, 나도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울었고 민서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내일 내가 갈게. 우리 집 구하러 가자. 응. 하지만 그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미안해.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민서를 안 보내주신대. 뭐? 내가 여기 있으면 보내주신대. 근데 내가 나가면 안 보내신대.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양육권을 주장하신대.
우리가 애를 제대로 못 키우니까 본인이 키우신대. 미쳤어? 그게 말이 돼? 서연아, 어떡하지? 나 어떡해? 민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 당장 민서 데리고 나와. 못 나가. 어머니가 집을 잠그셨어. 나도 갇힌 거야. 뭐라고? 아버지도 협조하시고. 나 지금 감시당하고 있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민우 씨와 민서를 감금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안 돼. 그러면 민서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어떡해? 일단 시간을 벌게. 내가 어머니를 설득할게. 하지만 설득은 먹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확고했어요. 민우야, 너 이혼해. 그 여자랑 이혼하면 민서 돌려줄게. 어머니, 아니면 평생 못 봐. 선택해. 악마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 앞에서 무너졌어요. 민서야, 민서야. 혼자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민우 씨였습니다. 오빠, 서연아. 민우 씨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민서는 어머니한테 있어. 왜 혼자 온 거야? 민서는 서연아, 미안해. 민우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설마, 어머니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아. 뭐, 이혼하자.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혼하자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아, 다른 방법이 없어. 민서는, 우리 딸은 내가 키울게. 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너는 내 인생을 살아. 민우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이게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 그래.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잖아. 웃기지 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널 사랑해서 선택한 거야. 내 의지로. 그 선택이 잘못됐어. 뭐? 우리는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너를 불행하게 만들었어. 민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나 봐. 우리는 맞지 않았어. 오빠, 서연아, 이혼해줘.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 민서는, 내 딸은, 양육권은 나한테.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내 딸을 포기하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넌 나한테 뭔데? 우리가 뭔데? 나는 무능한 남편이었어. 너를 지켜주지도 못했고, 민서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도 못했어. 그래서 도망가는 거야? 엄마한테 숨는 거야? 민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이혼해줄게. 서연아.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민서를 한 번만 보게 해줘. 마지막으로. 민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허락 안 하실 거야. 그럼 이혼 안 해. 서연아. 내 딸 얼굴도 못 보고 헤어지라고? 그건 못 해. 결국 민우 씨는 시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단 한 번 30분만 만나게 해주기로. 약속 장소는 공원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민우 씨가 유모차를 끌고 나타났어요. 민서야. 저는 달려가서 유모차를 들여다봤습니다. 잠들어 있는 민서. 2달 만에 보는 내 딸. 민서야. 엄마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민서는 눈을 떴습니다. 아. 민서가 웃었어요. 엄마를 알아본 걸까요? 민서야, 보고 싶었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민서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서연아, 시간.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벌써 30분이 지났나 봐요. 오빠, 제발. 조금만 더. 안 돼.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오빠. 하지만 민우 씨는 단호했어요. 민서야. 엄마 사랑해. 건강하게 자라야 돼. 마지막 키스를 이마에 해주고 민서를 유모차에 눕혔습니다. 잘 가. 민우 씨가 유모차를 끌고 멀어졌어요. 민서야. 민서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내 배 아파 낳은 아이를 빼앗기는 것. 일주일 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양육권 포기 각서에도 서명했어요. 이제 우리는 남이야. 민우 씨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살아, 서연아. 너도. 민우 씨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결혼 생활도 끝났어요. 혼자 남은 집.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양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어요. 서연아,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을 보자마자 울음이 터졌습니다. 잘 돌아왔어. 우리 딸. 양부모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이제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네. 하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산후 우울증에 이혼 후유증까지. 저는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서연아, 밥 먹어야지. 아니에요. 배 안 고파요. 얘야, 이러다 아프겠어. 어차피 다 소용없어요. 삶의 의지가 사라졌어요. 민서 생각만 나고, 민우 생각만 나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 거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양어머니가 병원에 데려가셨어요. 선생님, 우리 딸 좀 봐주세요.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우울증이 심하시네요. 약물 치료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의사 선생님의 부드러운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나쁜 엄마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딸을 지키지 못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약도 먹기 시작했어요. 서연 씨,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약입니다. 천천히 나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양어머니 슈퍼 일을 도우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거 얼마예요? 1,500원입니다.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조금씩 사회와 다시 연결되었어요. 그런 어느 날 출판사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너 복직 안 할래? 선배, 회사에서 너 기다린다. 돌아와. 하지만 제가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일단 파트타임으로 시작하자. 그렇게 저는 다시 출판사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에 3일 단기 계약직으로. 서연아, 오랜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잘 지냈어요. 다들 그동안 고마웠어요. 일을 하면서 조금씩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책을 편집하고 원고를 읽고 작가님들과 미팅하고 예전에 좋아하던 일이었어요. 서연 씨, 이번 원고 잘 봤어요. 역시 실력자.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월급도 조금씩 올랐어요. 작은 원룸을 얻어서 독립했습니다. 서연아, 혼자 살 수 있겠어? 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네, 고마워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였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책 읽고 잠들고
규칙적인 생활이 저를 지탱해 줬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민서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많이 컸겠지. 걷고 있을까? 말도 하고 있을까? 민서의 빈자리는 절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출판사에서 팀장이 되었어요. 축하해, 서연아. 고마워요, 다들. 승진 축하 파티에서 케이크를 자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었어요. 민서야, 엄마는 이렇게 살고 있어.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유치원생들을 봤어요. 그중 한 아이가 민서 또래였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민서도 저렇게 컸겠지. 그날 밤 오랜만에 많이 울었어요. 민서야,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35살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친구들은 가끔 소개팅을 권했지만 거절했어요. 서연아, 좋은 사람 있는데 만나볼래? 아니, 괜찮아.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모르겠어. 일단은 지금이 편해. 사실 다른 사람을 만날 마음이 없었어요. 민서와 민우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했으니까요. 그렇게 평범하게, 조용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왔을 때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10통이나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누구지?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박서연 씨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대한병원 응급실 의료진입니다. 혹시 강민우 씨를 아십니까?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아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환자 보호자 연락처에 박서연 씨가 등록되어 있어서요. 강민우 씨 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십니다. 시어머니가요? 네,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네,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능하시면 병원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이혼한 사이인데요. 그래도 비상 연락망에 등록되어 있어서요. 강민우 씨가 연락이 안 됩니다. 민우 씨 연락이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황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왜 나한테 연락이 온 거지? 민우 씨는 어디 있는 거야?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갔어요. 강민우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아, 네.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중환자실 앞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온몸에 관을 꽂고 누워 계셨습니다. 환자분이 심각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강민우 씨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우 씨는 어디 있는데요? 해외 출장 중이라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귀국 중이라고 하네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서연 씨, 돌아보니 시아버지였습니다. 장인어른, 미안하오. 이런 식으로 연락하게 돼서 시아버지의 얼굴은 완전히 늙어 있었어요. 행운을 빕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어머니, 안 그러셔도 돼요. 아니에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제 그만 생각하세요. 서연 씨, 아니, 회장님, 회장님은 아니에요. 그냥 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시어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재벌가 따님을 저는 그냥 박서연이에요. 태양그룹과는 상관없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지인들이 소문을 듣고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그 며느리가 재벌 딸이었다며? 우리 때문에 쫓아낸 거 아니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시댁 친척들도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서연 씨, 그동안 오해가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호호. 역겨웠어요. 민우 씨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널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오빠 잘못 아니에요. 내 잘못이야. 내가 누구든 사랑했어야 했는데 부모님 말씀만 들었어. 민우 씨는 자책했어요. 이제 와서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오빠, 나 변했어. 정말로. 이제는 널 지킬 수 있어. 오빠, 저는 생각해봐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서를 위해서라도. 난처했습니다. 민우 씨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친부모님이 저를 불렀어요. 서연아, 내 전 남편에 대해 들었다. 네. 다시 만날 생각이니?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아빠 생각에는 신중해야 할 것 같구나. 왜요? 한번 너를 버린 사람이야. 다시 믿을 수 있겠니? 물론 내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상처받는 건 내가 아니라 민서란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어요. 민서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 씨를 만났어요.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요. 응.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빠,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응, 물어봐. 오빠는 나를 사랑해요? 아니면 태양그룹 상속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 오빠가 날 다시 원하는 건 내가 재벌 딸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민우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서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그냥 가난한 입양아였으면 다시 연락 안 했을 거잖아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민우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재벌 딸이라는 걸 알고 놀랐어. 그리고 후회했어. 아,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그런 사람을 내가 버렸구나. 하고 민우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미안해. 나는 너무 약한 사람이야.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서연아, 우리 재결합은 안 할게요. 대신 민서는 함께 키워요. 오빠도 아빠고 저도 엄마니까. 응. 양육권은 공동으로 하고 민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렇게 우리는 재결합 대신 공동 양육을 선택했습니다. 태양그룹에서는 제게 부사장 자리를 제안했어요. 서연아, 이제 회사 일을 배워야지. 아버지, 저는 아직 천천히 하면 돼. 우리가 다 가르쳐 줄게. 저는 태양그룹 부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언론에서 또 난리가 났죠.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 재벌 2세 등극. 하지만 저는 화려한 삶보다 민서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어요. 엄마, 오늘 회사 어땠어? 응, 좋았어. 민서는? 나도 유치원 재밌었어. 민서는 이제 일주일에 절반은 제가, 절반은 민우 씨가 키웠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정리했어요. 서연 씨, 정말 미안했어요. 이제 됐어요, 어머니.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민서는 자주 보게 해주세요. 그건 당연하죠. 할머니니까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태양그룹에서 일하며 안정을 찾았어요. 민서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요. 어느 날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부사장님, 강민우 씨 회사가 부도 위기래요. 뭐라고요?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놀라서 민우 씨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회사 무슨 일이에요? 서연아,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주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어. 이유도 모르고. 왜요? 모르겠어. 그냥 일방적으로 수상했어요. 저는 비서에게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 거래처가 누구 소유인지 알아봐 주세요. 네, 부사장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부사장님, 그 회사 태양그룹 계열사입니다. 뭐? 그리고 이 결정을 내린 사람이 누구예요? 회장님이십니다. 부사장님 친부님. 아버지가 민우 씨 회사를 망하게 한 거였어요. 저는 당장 아버지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서연아, 진정해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우 씨는 민서 아빠예요.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야. 아버지는 침착했어요. 그 사람이 널 어떻게 했는지 알잖니? 부모 말에 휘둘려서 너를 버렸어. 그래도 이건 서연아,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넌 고통받았잖아. 아버지, 이건 복수가 아니야. 경고야. 다시는 내 딸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하지만 민서는요. 민서 아빠가 망하면 민서도 힘들어요. 그건 생각 못했구나. 아버지는 잠시 고민했어요. 알았다.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아버지, 제발이요. 결국 아버지는 계약을 복구시켜 주셨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강민우 씨가 직접 나한테 와서 사과해야 해. 네. 내 앞에서는 미안하다고 했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안 했어. 내 딸을 그렇게 대한 것에 대해. 아버지의 자존심이었어요. 저는 민우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계약 복구할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사과하세요. 오빠가 절 어떻게 대했는지 솔직하게 말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서연아, 그건 민서 생각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아요? 민우 씨는 결국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민우 씨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서연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말씀만 듣고 정작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게 민우 씨를 바라봤어요. 내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나? 네. 임신한 몸으로 쫓겨나고 혼자 아이를 낳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이까지 빼앗겼어.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다야? 그럼 끝이야?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 이번 한 번은 봐주지. 서연이가 원하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내 딸을 힘들게 하지 마. 다음엔 용서 없어. 명심하겠습니다. 민우 씨가 나가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서연아, 넌 착해도 너무 착하다. 아버지, 그 사람한테 복수할 수도 있었어. 완전히 망하게 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그럼 제가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가 자랑스럽다, 우리 딸. 고마워요, 아버지.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의 길을 가기로.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활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어요. 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민서를 잘 돌보는 것뿐이네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시어머니는 변했어요.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해졌습니다. 민서야, 할머니랑 놀자. 좋아. 할머니 사랑해. 민서와 시어머니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보니 뭉클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평화였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서는 이제 7살이 되었어요. 엄마, 나 오늘 발표회 있어. 그래. 엄마가 꼭 갈게. 아빠도 와? 응, 아빠도 온대. 야호! 민서의 발표회 날이었습니다. 저와 민우 씨, 그리고 양가 부모님 모두 참석했어요. 여러분, 제 이름은 강민서입니다. 민서가 무대에서 씩씩하게 발표했어요. 저는 엄마 2명, 아빠 1명, 할머니, 할아버지가 4분이에요.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다들 저를 사랑해주세요. 전 행복해요. 눈물이 났어요. 민서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다 함께 식사했어요. 민서야, 잘했어. 고마워요, 엄마. 우리 손녀 최고야. 시어머니도 민서를 안아줬어요. 양어머니, 친어머니, 시어머니. 3분의 할머니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서는 정말 복받은 아이네요. 양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다니. 친어머니도 웃으셨어요. 모두 서연 씨 덕분입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날 밤 민서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많은 걸 가져도 될까? 민서가 잠꼬대를 했어요. 엄마, 사랑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나는 행복해도 돼.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음 날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부사장님,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입니다. 어떤 건데요? 한부모 가정지원재단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제안한 프로젝트였어요.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겪는 엄마들을 돕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육아 지원, 법률 상담, 취업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부사장님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희망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많은 한부모 가정이 도움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섰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강해서예요. 부사장님도 힘든 시기를 겪으셨다며요? 네, 하지만 이겨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우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서연아,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에요? 나 재혼하려고 해. 네. 놀라웠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 민서도 좋아하고. 그래요? 축하해요. 너는 괜찮아? 당연하죠. 오빠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고마워, 서연아. 민우 씨는 몇 달 후 재혼했습니다. 새엄마는 착한 분이었어요. 서연 씨, 잘 부탁드려요. 민서 잘 보살피겠습니다. 감사해요. 민서 좀 잘 챙겨주세요. 물론이죠. 민서는 새엄마와도 잘 지냈어요. 엄마, 새엄마도 좋아. 그래, 다행이다. 근데 내 진짜 엄마는 너야. 알아, 민서야. 사랑해.
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사 동료였는데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서연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민서도 잘 대할게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천천히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 민서를 잘 대해줬어요. 민서야, 삼촌이랑 놀자. 좋아. 민서도 그를 좋아했습니다. 1년 후 그가 청혼했어요. 서연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민서도 제 딸로 사랑하겠습니다. 평생 망설여졌어요.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민서가 말했어요. 엄마, 삼촌 좋은 사람이야. 결혼해. 민서야. 엄마도 행복해야지. 민서의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축복 속에서 신부 입장하십니다. 버질로드를 걸을 때 양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서연아, 행복해라. 네, 아버지. 식장에는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다. 양부모님, 친부모님, 시부모님, 민우 씨 가족, 그리고 민서. 엄마 예뻐. 민서가 손을 흔들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키스를 나누는 순간 모두가 박수쳤어요. 결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했어요. 남편은 저와 민서를 사랑해줬고 민서도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엄마, 나 동생 갖고 싶어. 동생? 응, 작은 동생. 남편과 저는 눈을 마주쳤어요. 어떻게 생각해? 좋지. 민서 동생 만들어주자. 그렇게 둘째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어요. 형아다. 내가 형아야. 민서가 아기를 안고 좋아했어. 민서야, 동생 잘 돌봐줘야 해. 응, 내가 최고의 형아가 될 거야. 가족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건강을 많이 회복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서연 씨, 이거. 시어머니가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민서 적금 통장이에요. 제가 조금씩 모았어요. 어머니, 미안했던 마음을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었어요. 받을 수 없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히 받을게요. 고마워요, 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시어머니는 이제 진심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상무로 승진했어요. 축하합니다, 상무님. 고마워요, 여러분. 일도 가정도 모두 안정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가족 모두가 모였어요. 양부모님, 친부모님, 시부모님, 민우 씨 가족, 제 가족. 다들 모였네. 민서가 신나했어요. 민서야, 사진 찍자. 네. 모두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밤에 남편이 물었어요. 후회 안 해? 그때 복수 안 한 거? 아니요. 전혀. 왜? 복수했으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 응. 미움을 놓아버리니까 행복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냥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창밖에 달이 밝았습니다. 민서와 아기가 곤히 자고 있었어요. 나는 행복해.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